조선 왕조실록에는 광인, 즉 미친 새끼로 표현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박문수. 우리들에게 암행어사 박문수로 유명한 바로 그 박문수다. 박문수의 이미지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일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박문수는 보이는 건 그냥 다 물어제낀 미친 광인이 맞다. 무려 그 상대가 임금이라도 말이다. 오늘은 조선의 공식 광인 박문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도 좋은 하루. 안녕 박문수. 병신 같은 노예 새끼들. 마음에 존나 큰 상처. 뭐야? 왜 울어? 왜? 전하, 박문수가 전하의 중성스러운 신하인 우리들에게 그래 뚝 하고 박문수가 또 왜? 저희들 보고 노예 새끼들이래요. 어휴, 또 박문수냐 젠장. 여봐라, 박문수 좀 데려와라. 또요? 그래, 데려와봐. 잠시 후. 뭐요? 문수야, 또 신하들을 놀린 게냐? 이번이 몇 번째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총애하는 신하들한테 노예가 뭐야, 노예가? 그걸 또 전하께 쪼르르 달려가서 꼰지르냐? 에라이 병신들아, 지금 당장 불할 때고 4시로 전직 준비나 하지 그러냐? 어허, 문수야! 아 전하, 내가 기가 좀 거칠어서 말도 거친 건 맞는데 그래도 저 등신 새끼들이 꼴에 충성스러운 유신이라면서 자칭하고 다니는 것들인데 콧대는 높게 하고 다니면서 막상 전하께 해야 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늘 입국 닦고 까마귀 새끼들처럼 주댕이를 닫고 있는데 저게 노예 새끼들이지 뭡니까? 쟤들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 잘라버리죠. 월급도 안 들어가고 좋네 씨바. 참고로 지금 박문수는 자기 아들조차 뒤주에 가둬주길 영조 앞에서 연병 중인 것이다. 쟤들 꼬라지 좀 보세요 전하. 고사를 보면 대신들은 꿇어앉고 제신은 반만 구부리는데 쟤들은 전하가 무서워서 납작 엎드려 있네요. 예로부터 왕은 아버지, 신하는 아들인데 얼굴 한번 못 쳐다보게 하네. 왕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니 왜 갑자기 또 나한테 지랄이야? 쟤는 추가 목숨이 9개는 있는 건가? 슈퍼마리오요? 진짜 미친 광인이구만. 에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됐냐? 전하, 아직 나의 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뭔데 씨발. 그럼 지금부터 박문수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지금 조선에는 교화도 없고 법도도 없고 인재도 없고 사대부가 다 병신들이고 민생은 말아쳐먹은 데다가 온갖 재난 페스티벌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네가 책임자로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입니다. 아, 존나 뒤주가 너무 마려워. 그래, 자네가 말한 모든 것이 절실하니 유념하게. 또 유념하겠다고 대충 넘기는 말 한마디 하고 내일이면 또 그대로겠죠 뭐. 아, 이 씹새끼가 진짜. 유념하겠다는 분부는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원래 좀 미친 새끼라서 내 멋대로 행동하기는 하는데 진짜 이랬다. 전하, 진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게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쁜 말 아닌가? 전하가 똑똑하기는 하거든요. 응? 뭐지? 왜 갑자기 저 광인의 입에서 칭찬이? 그런데 그 똑똑한 걸 신하들 말꼬투리 잡아서 트집 잡을 때만 쓰니까 문제예요. 아이 씨팔, 그럼 그렇지. 오, 칭찬으로 가속시킨 다음에 비난이라는 가드레일에 꼬라박게 하다니 지렸다. 맨날 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아침에는 반성한다고 했다가 저녁 되면 또 화나 버럭버럭 내고 말이야. 요순시대를 만든다고 하더니 나 참. 전하, 요순시대가 요기요 순대 배달의 시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간? 아 씨팔, 개빡친다 진짜. 전하,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제발. 이 미친 새끼가 진짜. 전하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꼬라지를 보세요. 살기 좋은 나라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족같은 일들만 연달아 터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병고가 일어나지, 조정 꼬라지는 개판이지, 백성들은 다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남고 재물은 죄다 고갈되어 가지. 전하에 대해서 조선 왕조 300년 종사가 망하려나 봅니다. 저런 미친 새끼가. 맞잖아, 다들 뭘 봐 병신들아. 우리는 그렇다 쳐도 전하한테 병신이라고? 맞는데요? 왜 본인은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시죠?
전하가 좀 똑똑하게 태어난 건 맞는데 그 머리로 찬재주나 부리면서 공부는 안 하니까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죠.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정치를 하세요 니마. 아우 미친놈아 진짜. 제가 왜 미친놈인 줄 아세요? 전하랑 나랑 꼬라지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전하 물창에 카운터 치는 솜씨가 전성기 코너 맥그리거의 스나이핑 레프트 펀치급이구만. 다른 이들은 자네가 거칠다고 말하지만 나는 자네가 강직한 거라고 생각한다네. 강지? 아 맞다. 전하 나랑 꼬라지도 개파인데 돈 좀 작작 쓰세요. 뭐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데 밥 반찬도 줄이고 옷도 금실무늬 옷까지 금지시키고. 그런데 님 딸한테는 막 퍼주잖아요. 사치 줄이면 뭐함? 그걸로 줄인 만큼 자기 딸한테 다 주는데. 그러다 어느 날 박문수는 청나라 파견단에 속하게 되어 청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 현재 사도세자를 임신 중. 잘 다녀오세요. 전하, 저희들이 돌아왔을 때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허허허, 아들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지. 미친 개 시동 온.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늘이 뭐라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과연 전하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전하께서는 이미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 단지 하늘 탓으로만 돌리시니 저는 감히 알 수가 없네요. 이야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진짜로 울면서 뭐냐 이건 악어의 눈물이냐? 곧 국경 밖으로 나가는데 걱정돼서 미치겠네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뭐합니까? 들어 처먹지를 않는데 제가 날마다 10편씩 말해드려도 뭐하냐고요. 도움도 받을 사람이나 받는 거지. 물에 빠진 사람한테 밧줄을 던져줘도 밧줄 잡기 귀찮다고 물에 빠져 뒤지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나 있나? 전하네 집 꼬라지가 위로는 대비부터 밑에 있는 홍주까지 죄다 개판인데 아들이 나오는 경사를 바라는 건 존나 선을 넘는 욕심인 것 같은데. 다른 이들은 너를 미친 새끼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미친 새끼는 아닐 거라고 믿어. 대체 왜 전하가 네 목을 슬라이스하지 않는 거임? 내가 그랬으면 뒤주가 아니라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압축시켜서 처형당했을 수준인데 유배도 안 간다고? 난 전하를 왕세제 시절부터 모셨고 어사를 하면서 탕마놀이들을 분쇄해버렸지. 그리고 인좌의 난도 진압하고 나서 민심을 수습하기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기똥차게 잘하는데 권력도 탐하지 않아서 벼슬이 조금도 안 올랐어. 그죠 전하? 내 말 맞죠? 그래. 허허 진짜 존나 개판이네. 광인 모드 온. 끝! 용을 그리는 중. 누누누누. 이보시오 장승요. 용 그림이 기똥차기는 한데 왜 눈동자를 안 그리는 거예요? 배관이요? 아 내가 눈동자를 그리면 그 즉시 살아나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네. 해봐. 살아나면 내가 고추 자른다. 쓱쓱 날아가용. 잘라. 용의 눈을 그리자 용이 살아나서 날아갔다는 일화를 담은 활용점점. 하지만 어찌 보면 용이 살아난 것보다 더욱 대단한 그림을 그린 이가 있었으니. 기원전 300년경 말 그리기 그림 대회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그림의 신인 이몽께서 안 나갈 이유가 없지. 아펠리오스 또 당신인가? 아펠레스다 이 새끼야. 에잉. 여긴 이렇게. 쓱쓱쓱. 완성. 존나 잘 그림. 저 아펠레스 놈은 도대체 못 그리는 그림이 뭐야? 아우 심술나. 가서 분탕이나 존내 쳐야지. 이봐 아펠레스. 왜? 이런 게 말이라고? 자네는 말을 본 적이 없나? 나는 순간 오늘 대회가 말 그리기 대회가 아니라 기린 그리기 대회인 줄 알았다네. 저 콧대 높은 아펠레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게 하다니 드디어 성공했다. 터벅터벅. 응? 이? 뭔 말을 데려왔디야? 에이 설마. 재미없어 이러지마. 주섬주섬. 아 진짜로? 아펠레스의 그림으로 뛰어가 격렬한 피스톤 운동을 하는 중. 그렇다. 솔거는 나무를 그려 새가 앞머리를 받게 하고 장승교는 용을 그려 살아나게 만들었지만 아펠레스는 그냥 말도 아니고 순말이 보자마자 격렬한 번식 활동을 달랠 만큼 농염하고 섹시한 남발을 그려버린 것이었다.
그 뒤로 다른 화가들은 아펠레스에게 여러 의미의 벽을 느끼고 깝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끝! 요즘 북방에서 심상찮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청나라의 황제가 심양으로 온다고 해서 심양 문화사를 파견했는데 그냥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내 뒤죽어 울부짖기 전에 왜 그냥 돌아왔는가 물어보았다네. 왜 그냥 왔대요? 걸륭제가 안 왔다더군. 에? 청나라 황제가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도 없이 파토를 놓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 리 없지 않은가. 그렇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니 청나라 놈들이 다시 쳐들어오려고 각을 재는 게 아닌가 싶다. 쉣. 내가 요즘 왕권 강화 사업 및 국방 강화를 위해서 이거저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강화도 토성을 허물고 벽돌성으로 새로 증축하고 도성방위 가다듬고 등등 온갖 뺑이랑 뺑이는 다 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인님 몹시 근심이 앞서는 건 어쩔 도리가 없도다. 그래서요? 몹시 근심이 앞선다. 네, 들었습니다. 근심. 경기감사 유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야, 이럴 거면 왜 나를 부른 거야? 잠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전하의 의중을 못 알아차리고 아이고 힘들겠네요 유유유유유 라면서 극 F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는 내 공무원 인생이 fucking 쉿이 될 것 같아. 어디 보자. 조정에 대소신료가 넘쳐나는데 굳이 나를 부른 이유를 떠올려봐야 해. 남한산성으로 도망치려면 수호청 대장이 담당자니 걔를 불렀을 테고, 강화도로 도망칠 거면 강화유수가 담당자니 걔를 부르면 된다. 도성내에서 죽어라 우주방어를 펼칠 거면 한성판윤이 담당자니 걔를 부르면 되거든. 대체 이들 모두를 제쳐두고 날 부른 이유가 대간절 뭐란 말이냐. 물론 경기감사직이 아예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건 마치 치킨 텐더를 먹기 위해서 피자집에서 사이드 메뉴로 치킨 텐더를 시키는 것과도 같은 행위. 이거 성축조 왔는데 사용될 예산과 인력을 내놓으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거구나. 경기감사는 왜 대답이 없는가? 북방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지금 강화도에서 벽돌성을 증축하느라 백성들이 힘들다며 상소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 관할 백성들이 뺑이 플러스 뺑이가 되는 사태만은 막아야만 해. 저 흉악한 미소 좀 보게. 지금 여기서 청나라의 위협이 의심된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물 흐르듯이 영혼까지 털리게 작업당한다. 시뮬레이션 온. 청나라의 위협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강화도나 남한산성으로 튈 준비를 해야겠군. 네,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그쪽 방어 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는 걸로 과인은 기억하네만.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인지한 자네가 책임지고 완성시키는 건 어떠한가? 족가십시오 전하. 노사형 덩실덩실. 그렇다고 내 목을 뭔가 이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백성들의 원망은 나에게 오림빵을 치게 되겠지.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내 찌찌에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비장의 한 수가 있으니까. 자, 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나에게 예산과 노동력을 바쳐라. 이 외통수를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전하! 무엇을 위해 걱정을 사서 하시나이까? 뭐지? 우리나라는 족밥다리 약소 국가가 아니옵니까? 몽고나 서달이 쳐들어와도 과거 인조 대왕처럼 하면 되옵나이다. 시발. 전하께서는 대가리만 잘 쳐박으소서. 그리하면 그들은 쉽게 물러날 것이옵니다. 아니 저 그레이트 씨발놈이. 어떻습니까 전하? 어서 선왕의 행동에 태클을 걸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서로 좋게 물러나거나요. 오냐, 내 함정을 알아차리고 회피기동을 갈기면서 나에게 친히 역까지 날린 건 인정하마. 하지만 아무리 안이 꼽다고 해도 사관 앞에서 저딴 말을 해. 쓱쓱쓱. 나도 찔리는 게 있으니 이번 건은 넘어가겠다. 사관은 이 일을 기록치 말라. 조카 존나 기록 중. 씨발. 끝! 뼈와 살을 분리한다는 말을 알고 있는가? 여기 실제로 물리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뼈와 살이 분리되어서 손살 치킨이 되어버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나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1세. 이번 3차 십자군 원정에 참전하게 되었지. 간다. 출진이다. 이 강을 건너라. 사망. 뭐여 시부럴. 진짜 돌아가셨는데? 뭐지? 왜 돌아가신 거임? 기습? 암살?
배신? 노환? 그냥 돌아가셨는데? 지랄노.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는 것도 탁하고 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되냐? 뭘로? 황제님이 걷는 강이 사실 요단강이었나? 프리드리히 1세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강을 건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나이가 좀 있고 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프리드리히 1세는 1994년에 다윈상을 수상했다. 다윈상, 멍청하게 죽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아씨 어쩌지? 일단 본국의 시체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여기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도 황제님의 곁으로 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황제님의 시체에 방부를 해야 하는데 방부? 그거 꼭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더운 날에 황제님의 시신을 그냥 들고 가리? 너 같으면 황제님의 시신을 가져왔는데 썩은 똥덩어리 같은 거지 같은 뷔페 냄새에 가스까지 토핑하고 구더기에 똥파리까지 넘쳐나는 보존 상태로 황제님의 시신을 가져온 우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냐? 그 부패 과정을 우리들의 시신으로 다시 재현하겠죠? 아 그렇고 말고 그러면 방부를 해야겠는데 우리 뭐 소금이라도 있나? 원정 나왔는데 퍽이나 많겠다. 아 씨발 그럼 어쩌지? 야 그러고 보니 피클은 안 썩지 않나? 그렇지. 피클은 식초에 담가서 만들잖아. 소금은 없는데 마침 식초는 있거든? 너 천재냐 씨발. 식초에 담그자. 고고! 그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황제의 시체를 보존한답시고 소금이 아니라 식초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리하여 황제의 시체에 식초를 버무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초무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잠시 후 황제의 시신이었던 것. 말 그대로 황제님의 뼈와 살이 분리됐는데? 좆됐다. 그렇다. 오이를 식초에 절이면 썩지 않는 피클이 되지만 고기를 식초에 절이면 고기가 흐물해져서 뼈에서 고기가 발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칭호 획득, 순살 황제, 킹피클, 신선 로마 제국 황제 초무침, 신선한 황제 순살 치킨. 갈비찜도 아닌데 황제를 연육해버렸는걸? 하하! 이리하여 황제의 시신은 초절임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살은 현 터키의 안티오키아, 뼈는 현 레바논의 티레, 장기는 현 터키의 타르수스 3등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무덤이 3개가 되어버렸다. 끝! 때는 1772년 영국 런던. 그렇다. 오늘도 이름만 들어도 잇몸이 만개한다는 영국의 이야기이다. 에라이 씨발 거지같은 노예생활 이렇게는 못살겠다. 당장 런을 쳐야겠어. 아니 이 노예놈이 감히 도망을 쳐? 나 찰스 스튜어트의 이름을 걸고 어림도 없지. 잡힘.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싶다니 원하는 대로 멀리 보내주지. 어디로? 자메이카 식민지 농장으로. 아이 살려줘. 이유 있어. 뭐여? 나는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사. 내가 제임스 서머셋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뭐임? 이거 역전재판이었음? 자자 모두 정숙. 변호 측과 원고 측의 주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자랑스러운 영국의 왜 웃는데? 죄송합니다. 역사 시리즈에서 영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웃음이 나서. 솔직히 나도 조금 웃기긴 함. 정숙 다들 정숙하시고 솔직히 판사님도 웃으셨잖아요. 다들 닥치시고 다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영국의 자유인이며 저기 있는 서머셋은 제 재산에 불과한데 제 재산을 제가 어디에 어떻게 팔아넘기든 제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당근마켓에 물건 팔 때 물건에게 허가를 구하고 되팝니까? 내가 쓰던 아이폰을 중고로 팔려면 시리한테 팔아도 되냐고 허락을 구해야 되냐고요. 이유 있어. 응? 스튜어트 씨, 당신이 자유인이라고요? 그렇소. 나는 영국의 맑고 순수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온 자유인이란 말이요. 아프리카의 천한 공기나 마시며 살았던 노예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소. 재판장님, 듣고 보니 원고의 주장이 맞습니다. 변호인, 지금 원고 측을 옹호하는 건가요? 저 새끼 눈이 좀 이상한데 왜 저러는 거지? 스튜어트 씨, 영국의 공기는 노예 따위가 마시기에는 너무 맑지 않습니까?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요. 영국의 공기는 숭고하고 신성하고 또 순수한 것이요. 그렇다면 노예처럼 천한 것들이 감히 영국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군요. 영국의 숭고한 공기는 오로지 자유인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 그럼 당신이 8살 때 영국에 데려와서 23년이나 이 자유로운 영국의 공기를 마시며 살았던 서머셋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그러게
잉글랜드의 공기는 노예가 마시기엔 너무나도 순수하다. 따라서 영국에서 숨쉬는 자는 모두 자유로워야 한다. 이 섬에 오는 자는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억압을 받았든 상관없이 영국의 법에 보호받을 것이다. 1772년 서머셋 재판. 앞으로 노예를 구하고 싶으면 호흡을 하지 않는 노예를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젠장. 근대까지 순수한 과학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러가지 다른 직업들을 가지면서 과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는 철학자, 수학자 등 학문과 관련된 직업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라부아지에처럼 완전히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라부아지에는 174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라부아지에 또한 법과대학에서 학문을 닦게 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교류했던 수많은 과학자들과 그들의 강습이 그를 자연과학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 그가 명성을 얻은 계기는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논리인 물을 가열하면 흙이 생긴다를 반증한 것이었다. 지금 들으면 널토당토않게 보이지만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보일도 지지할 정도로 널리 퍼진 가설이었다. 라부아지에는 그가 정립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 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고체는 단순히 녹은 용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고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줄이 생긴 라부아지에는 곧 세금 징수 조합에 가입한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학 지식을 활용해 신박한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 라부아지에의 제자 듀퐁. 나중에 미국에서 듀폰 그룹을 세운다. 그럼 이제 스승님은 공무원이 되신 건가요? 아니, 세금 징수원이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뭔 소리시죠? 세금은 국가의 제1중대 업무 아닌가요? 과학자 얘기하다 세금 설명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 시기의 세금 징수업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국왕직할령 같은 곳이나 수도랑 가까운 곳은 관료들이 세금을 걷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관료 파견하는 게 더 힘들지.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징세청부업자. 국왕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는 사람이지. 세금을 민간인이 걷는다고요? 세금 분야에서 용병을 고용한 셈이지. 크게 이상할 건 없어. 무려 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있었던 직종인걸. 아하,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면 징세청부업자는 수익을 어디서 얻죠? 당연히 세금으로 벌어야지. 왕한테 바친 돈의 120%는 뜯어내야 하지 않겠어? 특히 요즘 프랑스는 만성적자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서 마구잡이로 조세권을 팔고 있지. 이번에 파리 조세권을 얻었으니 좀 무리해서 뜯어도 되겠지? 아니, 파리도 요새 궁핍하던데 거기다 높은 세금을 거두면 장기적 성장에는 악영향이잖아요. 내가 알 바임? 장기적 성장이든 뭐든 내가 여길 영구적으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성경에서 세리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은 게 아니군요. 나라가 궁핍해 과학자 후원을 못하니 이렇게라도 전전긍긍 살아야지. 정정긍긍이라 지난번 실험 때 탄소 실험한답시고 다이아몬드 태운 건 어떻게 설명하실? 아무튼 결론은 내가 궁핍하다는 거고 세금 걷느라 사람들을 찾아다닐 예산도 부족하다는 거지. 인터넷 뱅킹도 없는 시대에 세금을 우리가 걷어야지 누가 걷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실생활에 적용 못하는 과학은 죽은 지식이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봐라. 그게 세금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죠? 아니 생각해봐라. 파리를 닫힌 공간으로 돈을 질량으로 간주하면 감이 오냐? 갑자기 프랑스에서 돈 태우기 페스티벌 같은 게 열리지 않는 한 파리 내의 통화량은 거의 변하지 않아. 파리의 통화량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외부의 개입뿐이지. 특히 파리는 왔다 갔다 하는 물자가 크잖아? 파리 경계에 톨게이트를 세우고 추가로 세금을 거두면 훨씬 효율적이잖아? 뭐 씨발? 와, 다음 교장 선생님 확정이다. 빨리 박수 쳐 새끼들아. 시민들이 궁핍할 때는 톨게이트로 추가 세금 메모. 라부아지에의 방법은 대성공이었고 그는 조합에서 인정을 받은과 동시에 한 달 수입 약 20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 돈이 허투루만 쓰인 건 아니고 그의 말대로 공중위생 개선과 공공사업 또는 그의 과학 실험을 위해 쓰이기도 했지만 그의 방법은 물자의 수송을 가로막아 파리의 물가를 크게 상승시키기도 했다. 이후 라부아지에는 유복한 삶을 영위하며 근대 과학 발전에 큰 공연을 하였다. 특히 플로지스톤선을 반박하며 들고 나온 연소 이론을 이용해 연력학, 산소호흡, 화학적 명명법 등을 연구했고
나중에는 초석과 화약을 다루는 화약국장에까지 임명된다. 명성과 부, 권력 모두 얻은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날들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게 되는데,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드디어 사람들이 돈을 파쇄기에 갈기 시작한 거냐? 갈고 있는 건 맞는데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갈고 있습니다. 어? 하이. 하이. 아니, 혁명 초창기에는 그래도 인맥발로 어떻게든 피해 다녔는데 로베스피에르 저 새끼는 무리다. 패시브, 너 사형, 회유, 뇌물, 협박, 인맥 무효화. 제가 그리 위험한 놈입니까? 혁명기에 일어난 사형 중 절반은 제가 집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그리고 이제 네 차례란다. 유명인이 잠적하는 게 그리 쉬울 줄 암? 시민들 등골 빨아먹는 이런 새끼를 살려두니까 반쪽짜리 혁명 같은 소리가 나오는겨. 남은 반쪽도 님이 박살내주니 걱정 no. 라보아지에는 결국 로베스피에르의 국민공회에 붙잡히고 혁명 재판에 넘겨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다. 그의 죽음이 위대한 과학자의 비극인지 악독한 세리의 결말인지는 아직까지 좋은 토론거리로 남아있다. 끝! 화타라는 이름을 들어봤는가? 중국의 의사라면 단번에 떠올리는 인물이며 신의라고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명의. 오늘은 연희에서 이건 뭐 자연사라고 봐도 될 만큼 어이없이 인생에서 로그아웃 당한 화타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자. 왜 그러십니까, 위왕? 두통이... 설마 또 한국 프로야구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화내실 거면 그냥 보지 말라니까요. 저 KBO 리그 끊으니까 잔병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빡치기는 하지만 만성 두통이 또 터진 모양이다. 아, 또요? 조조는 어렸을 적부터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데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해지자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지경까지 두통이 심해졌던 것이다. 저는 못 버티겠다. 화타를 불러오라. 예, 위왕. 띵디링딩 띵디딩딩딩. 네, 무엇이든 고쳐드리는 타타타 화타 병원입니다. 지금 위왕이... 지금은 진료 시간이 아닙니다.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타타타 화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진료 시간이 아니라는데요? 씨발. 아, 대가리야. 그럼 내일 바로 전화해봐. 넵. 다음날 띵디링딩 띵디딩딩딩. 네, 무엇이든 고쳐드리는 타타타 화타 병원입니다. 지금 위왕께서...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이래요. 아씨. 잠시 후. 네, 무엇이든 고쳐드리는 타타타 화타 병원입니다. 고객응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 상담원을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타타타 화타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급하게 화타가 필요하네. 빨리 보내주겠나?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밀려있어 지금 예약하시면 2년 후에... 예약이 밀려있다는데요? 아, 서주 대효도가 너무 마려워. 위왕께서 서주 대효도가 너무 마렵다는데쇼?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 그대가 화타인가? 천하의 명이라고 들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심할 때는 밥도 못 먹을 지경이라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을 멀리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딴 단골 멘트를 들을 거면 차라리 총나라 유비한테 도와달라고 했겠지. 닥치고 제대로 검사해보게. 스캔 중. 그래, 뭐 좀 결과가 나왔는가? 대가리에 바람이 들어갔네요.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우리 위왕께서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유부녀랑 붕가붕가 방가방가 바람을 피우시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대가리에 바람이 들어갔다니 어찌 그런 망발을. 입 닥치게 하오도 네가 더 무례하니까. 넵. 그래, 상세히 설명해보게. 뇌에 종양이 생기셨습니다. 그걸 최신식 의료기구 없이 진맥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좀 칩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없겠는가? 방법이야 있습니다. 오, 야빨이 화타 센세. 그럼 그 탕약을 만들어 오게. 탕약이라뇨? 탕약으로 뇌종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면 위왕께서 제가 드리는 마패탕을 드시면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실 겁니다. 일종의 마취 상태지요. 그 후에 제가 개쩌는 도끼로 위왕의 머리를 잘라 뇌에서 종양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면 뇌 종양은 깔끔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뇌 종양이랑 함께 세트 메뉴로 내 목숨도 사라지겠지 씨발놈아. 아, 거 참 못 믿으시네. 한번 믿어보라니까요. 10중 8구는 산다고. 이런 미친 새끼를 보았나? 그럼 열의 한둘은 뒤진다는 거잖아. 그건 하늘의 뜻이죠. 연희에서는 위대한 신의 화타를 믿었다면 조조가 살 수 있었으나 의심이 많은 조조가 결국 화타를 믿지 못하고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처럼 연출되었는데 조조의 반응은 존나 정상적이었다. 이때 당시는 외과 수술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치료법이나 탕약 등으로 병을 치료하던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다른 부위도 아니고 대가리를 도끼로 잘라버린 후 치료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의의가 없었겠는가. 그것도 존나 의심이 많은 위왕 조조 앞에서 말이다. 이런 미친 돌팔이 새끼가 허허 쫄 이 늙은이가 한시라도 빨리 조상님들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봐라, 이 새끼를 죽여라. 작년에 관우 센세께서는 팔에 화살을 맞아 염증이 오지게 나셨는데 마취도 하지 않으시고 개쿨하게 술을 한 잔 치얼스 하신 후 아들이랑 오목을 한판 하시는 도중에 살을 가른 후 뼈를 깎아내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왕이라는 사람이 마취도 다 하고 치료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리 쫄리십니까? 닥쳐라. 팔이랑 뇌랑 같냐? 팔은 실수로 잘려도 샹크스가 되면 끝이지만 뇌는 잘못되는 그 즉시 병신이 되어버리잖아. 이프 스토리, 화타가 수술 중 실수를 했다면. 자, 그럼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얍! 아, 뭐야, 왜 갑자기 멈춰? 이 부위가 아니었네. 방구 똥 오줌. 아, 한 번만 믿어보시라니까. 그리고 현대에서도 마취과가 따로 존재할 만큼 마취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 발생하는 장르인데 그냥 그 마패땅 한 번 샷 때리고 끝이라고. 야,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 현대에도 뇌를 다루는 외과 수술은 전문적인 설비를 갖춰도 어려운 마당에 도끼로 수술을 하겠다고? 네, 야, 이거 죽여. 그렇게 화타는 하옥된 후 조조의 부하들에게 처치되고 만다. 그런데 이걸 현대적으로 보자면 의사 선생님께서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라면서 여러분들의 뇌를 꺼낸 후 배양시킨 클론의 몸에다 장착시키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하면 누가 받겠는가? 고로 연희에서의 화타는 자연사라고 봐도 될 것이다. 끝! 성이나 요새 등의 방어시설을 공격하는 전투를 뜻하는 공성전. 오늘은 금강불교의 방어력을 자랑했던 광기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 침략이 너무나도 마렵다. 반갑다 휴먼. 나의 이름은 3년산성. 3년산성? 뭔 성을 3년 만에 지었음? 이름이 왜 그럼? 딩동댕 정답. 3년 만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름 또한 3년산성이지. 고작 3년 만에 축성을 했다고? 이거 정복하기 누워서 떡 먹기겠구만. 컴온. 신라시대 때 지어진 요새 주제 금방 정복해주지. 잠시 후. 왜 안 들어옴? 이거 왜 이리 두껍냐? 존나 두껍. 잠깐만 있어봐. 이거 소재가? 돌 중에서 단단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짱돌 중의 왕 화강암. 아이 씨발, 무슨 마인크래프트를 해놨냐? 어서 덤비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는지요? 딱 봐도 여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길 공격해야지? 다이아 곡괭이가 있었다면 잠시 고민해봤겠지만 어쨌든 벽이 튼튼하다면 문을 공격하면 되는 것을. 모두 동문을 공격하라! 호호호호. 하지만 이 요새의 진정한 광기는 내부로부터 시작한다. 동문. 아이 씨발, 이것도 뭐야 젠장. 어서 오십시오 휴먼. 지그재그의 관문을 통과한다면 문을 공격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좌우 와리가리 치면서 들어갔다가 위에 있는 궁수들한테 화살 맞고 옥황상제 만나러 가리? 그냥 죽어버리라는 말을 참 쉽게 하는구나. 그럼 말고 호호. 모두 서쪽으로 진격하라! 잠시 후. 이건 또 뭐여? 어서 오세요. 둥근 형태의 벽은 처음 보시나요? 볼록칼철. 그래도 이건 다른 거에 비해서 뚫으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왜 신세계에 드루아 장면이 떠오르는 거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짜잔. 에라이, 그럴 줄 알았다. 이거 겨우 뚫어서 들어가도 뒤에 있는 인공호수 때문에 병력 밀고 들어가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물에 다 빠지잖아 씨발. 까비. 이렇게 된 이상 모두 북쪽으로 간다! 잠시 후. 진짜 지랄도 2절까지만 해주지. 영역전개 보조벽. 또 지그재그 길이니? 대장님, 옆에 있는 길로 가면 안 될까요? 넌 옆에 언덕 안 보이냐? 언덕 올라가는 동안 화살 맞고 다 뒤지고 싶니? 아하. 마지막으로 남문으로 간다! 거기 빼고는 답이 없어! 하이. 버그인가? 왜 문이 공중에 있음?
어떤 개또라이가 이따구로 지어놨냐? 대장님,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죠.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어디로 갈까? 하늘로 가리? 에어포스원 불러? 아니요, 땅을 파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옳거니! 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마 부끄러워. 이런 정치병자 놈들이 땅 아래부터 싹 다 공사 쳐놨네? 벽 높이가 30m일 때부터 알아차렸어 했는데 그냥 물량으로 밀어보죠. 여기 들어올 때 개고생한 거 기억 안 나니? 여기 길도 겁나 좁게 만들어둔 비탈길이여.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나눠서 가야 되고 보급도 족뱅이 쳐야 됨. 이 3년 산성의 뛰어난 방어력 때문인지 장소가 족같아서인지는 모르지만 3년 산성이 정사서에서 전투 장소로 언급된 것은 단 2차례뿐이라고 한다. 끝! 1853년 미국의 한 레스토랑. 웨이터. 네,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 감자튀김을 보겠나? 이 감자튀김은 너무 두꺼워서 총알도 막을 수 있겠어. 당장 더 얇게 썰어서 새로 가져오게. 아, 네, 셰프.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새로 해달래요. 두껍다고? 이게? 그렇다네요. 어이가 없네. 하지만 손님은 왕이니 어쩔 수 없지. 잠시 후. 손님, 새롭게 튀겨낸 감자튀김입니다.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욱 얇게 잘라 튀겨냈죠. 다시 튀겨오도록. 이 감자튀김은 아직 내가 섭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두껍다네. 알겠습니다. 셰프! 이번에는 너무 얇대? 이번에도 두껍대요. 뭐? 아니 저 손님은 뭔 치아가 순두부요? 이것도 두껍다고? 조금만 더 얇게 해서 주죠. 아우씨 감자 튀기다가 다 부서지겠네 진짜. 잠시 후. 주문하신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No. 샹! 나는 얇은 감자튀김을 요구했네. 슈퍼 틱 두꺼운 하이퍼 감자튀김을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일세. 이렇게 두꺼우면 건축자재로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우선 내가 요구한 얇은 감자튀김을 가져오게. 알겠습니다. 셰프! 오 제발 세상의 맙소사 아니라고 해줘. 두껍다는데요? 뭔 삼성 나노반도체 패티시라도 있는 거냐? 도대체 얼마나 더 얇게 해야 되는 거야? 손님은 왕이니까 해드려야겠죠? 왕은 왕인데 개진상 연상군일 줄이야. 그렇게 손님과 셰프의 대결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얍? No. 얍? No. 얍? No. 저 새끼 그냥 죽이죠. 야 안되겠다. 감자튀김 대신 여시나 먹으라지. 손대면 바스라질 정도로 얇게 튀겨서 주마. 오호호, 셰프님 계약질. 저놈이 먼저 시작했음. 손님께서 주문하신 슈퍼틴 얇은 하이퍼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오, 존맛탱. 어? 저 사람이 먹고 있는 저게 뭐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저걸로 하나 주게나. 어? 이렇게 극한으로 얇게 썬 감자튀김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감자칩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끝! 서부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이라이트인 결투 장면. 셋에 맞춰 쏘는 거다. 하나, 둘, 셋! 나의 패배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와는 많이 다른 연출이었는데 이 술집 앞에서 내일 석양이 떠오를 때 대결을 신청한다. 뭐래 병신이. 이런 치사한 자식. 서부 개척 시대의 무법지대에서 장소랑 시간 정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총 쏘기로 한 다음에 쏘는 게 병신 아님? 우리가 무슨 소꿉놀이 아니? 너에게는 명예도 없단 말이냐? 명예? 아, 귀족들이나 신사 계층에서는 가끔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데 대부분은 명예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하류층들인데 무법지대 개척민들이나 무법자들이 지킬 명예가 있겠니? 저번에 개척민들은 서로 대결 약속 잡던데. 이런 도련님을 봤나? 당연히 약속 잡아놓고 저격수 배치해놓거나 뒤치기, 암살, 다굴빵 등등 준비했겠지. 젠장. 오늘은 각종 결투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하하하, 결투는 우리 게르만족의 풍습이지. 에? 결투의 결과는 신께서 결정하신다. 고로 결투에서 이긴 쪽의 의견이야말로 신의 의지라는 뜻이지. 뭐라는 거야 병신들이. 문제가 생기면 논쟁을 통해 해결을 해야지. 쌈박질로 다 해결할 거면 입은 왜 달려있냐? 결투! 그러면 그냥 쌈박질 잘하는 키 2m 거인이 나타나서 모든 건 신의 뜻임 키! 라면서 다 두들겨 패면서 다니면 그게 절대 신의 강림임? 그게 뭔 개똥 같은 논리람. 우와, 또 싸움 났다. 구경 가자. 아우 저 야만적인 놈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일단 뭐 어떻게 결투하는지 알아봐야겠군. 동네 주교가 쌈박질 심판 보는 중. 야 너 뭐하냐?
심판 보는데요. 교황청이 대놓고 반대하는 결투 재판에 가서 주교라는 놈이 심판을 한다고? 인생이 너무 심심한가 봐.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어서 동공을 존나 흔들어 제끼면서 핑계를 대보라고. 이 시대에 공정하게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직자 말고 누가 있겠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심판을 보면 편파 판정이라고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고로 교회가 심판을 봄으로써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핑계는 다 끝났니? 솔직히 이 시대에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유튜브도 스마트폰도 뭣도 없는데 오죽하면 최영식 같은 것도 구경거리가 되는 시대잖아요? 이 정도면 합법적이고 건전한 컨텐츠라고요. 그럼 나랑 결투하자. 엎드려 뻗쳐. 결투를 중지하겠습니다. 객이냐? 아니요. 결투할 때 신분격차가 나면 결투를 중지시킬 수 있답니다.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요. 이런 무지성 바이킹식 결투에 규칙도 있냐? 결투가 꼭 야만적인 게 아니고요. 룰과 매너를 지켜서 즐겁게 듀얼하고 있다고요. 유이왕이냐? 공정하게 결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약자에게 이점을 주고 있답니다. 여자랑 남자가 결투를 할 경우에는 남자가 구덩이에 들어간 다음 한쪽 팔만 사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고요. 노인이 결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새끼들이 전문적인 룰까지 만들어가며 즐겁게 듀얼을 즐기고 있었구나. 나중에는 여성끼리 결투를 할 때 모래 채운 스타킹으로 결투할 것 같음. 진짜 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인정? 조카! 힝. 앞으로 결투 재판은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어기는 즉시 파문이다. 13세기부터 교회는 결투 재판을 금지시켰으나 금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사람이겠는가? 결투 재판이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귀족들끼리는 결투가 성행했는데 자네의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김치는 청나라에서 만든 김치의 맛과 흡사하더군. 아니 어떻게 그런 모욕을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다. 장갑을 벗어던지며 결투를 신청한다. 이건 좀 구닥다리 방식인데? 예? 요즘 누가 장갑을 던지나? 요즘은 결투장을 만들어서 보낸다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일단 초청장이랑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네. 뭘 러브레터요? 그 다음 결투 방식과 규칙, 입회인 등을 결정하고 무기도 정한 다음 죽을 때까지 결투할 건가 등등 규정이 좀 길다네. 엄청 불필요하고 쓸모없어. 그게 귀족의 여유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결투는 아무나랑 할 수 없어. 아? 나보다 신분이 높다? 어림도 없지. 신분 높은 귀족이 신분도 낮은 하류층하고 굳이 명예를 건 싸움을 할 필요는 없잖나. 그럼 상대의 신분이 더 낮으면? 그럼 결투를 할 필요가 어딨나? 그냥 권력으로 진도르면 되는 거지. 하인을 보내서 두들겨 패면 끝? 헐.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당한 명분. 조건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박는 결투 신청은 거절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네. 오히려 무지성 결투 신청을 박은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지. 결투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일부러 이상한 무기로 싸우라고 하면 됨. 아? 방금 말했듯이 싸울 무기도 결정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투에 사용할 무기를 고를 때 화포나 돼지비로 같은 무기를 골라주면 이 새끼가 날 병신 취급하는 걸 알겠군요. 실제로 오토폰 비스마르크 씨는 시비가 붙어서 결투를 할 뻔했는데 상한 돼지 창자로 만든 소시지로 결투할 뻔함. 미친. 오형 강화가 된 소시지 쌍절곤이냐? 물론 골리려는 결투인 걸 알고 그냥 결투에는 안 나가셨지만 상한 돼지 창자로 만든 소시지. 이렇게 결투는 여러 명맥으로 이어져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투 문화가 사라지게 한 원인은 각종 법적 제재가 아니라 결투를 병신처럼 보는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끝!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오늘은 마지노선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1차 세계대전. 후루. 방금 후루후루거린 새끼 대가리 박아. 대체 언제까지 참호전만 주구장창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잖냐. 그냥 구덩이 파서 안에 들어간 다음에 니가 와 하는 게 요즘 메타인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마지노,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 제가 분석해보니까 1차 세계대전의 대부분이 참호전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차피 참호전의 연속이겠죠? 아마도? 그러면 겁나게 쩔어주는 참호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 님 천재임. 우주방어급 참호를 한번 만들어보죠? 이리하여 프랑스에서는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한 최상급 방어력을 가진 참호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때 만든 우주방어선이 바로 마지노선이다. 현재 쓰이는 마지노선의 그 뜻이 맞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아니 프랑스 놈들 뭘 지어놓은 거냐? 우리들의 철옹성에 어서와라 낙지들아. 우리의 참호에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들을 죄다 쑤셔박아 놓았지. 게다가 이 시대 화기로는 물리적으로 부수지 못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지. 게다가 두께는 무려 5m에 육박.
니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와도 어떤 화력을 동원해도 절대 뚫을 수 없다. 그리고 회전식 포탑 기관총이 탑재된 강철동까지 준비했지롱. 나는 안 물어봤는데 왜 지 혼자 막 설명하는 거지? 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막 급발진해서 스스로 소개하는 그런 건가? 이래서 만화에서 악당들이 자기 기술을 막 설명해주는 거였구나. 그렇다고 전투에만 치중했느냐? 아니지. 이 마지노선의 내부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노는 것도 있지. 저 자식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본인이 대전쟁을 일으켰겠는데? 비라도 한번 왔다 하면 바로 워터파크가 개장되는 일방적인 참호와는 급이 다른 초호화 5성급 호텔. 자, 어디 한번 뚫어봐라. 와, 정말 못 뚫겠어요. 맞지? 이게 바로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 말이야. 그럼 다른 곳으로 쳐들어가지 뭐. 네? 그렇게 프랑스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마지노선은 독일군이 그냥 다른 곳으로 쳐들어갔기에 프랑스군의 방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에 입성한 히틀러. 아이씨8.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침몰선인 타이타닉. 영화로도 만들어져 그 이야기는 더욱 유명해졌는데 오늘은 타이타닉의 침몰 중에 조금 독특한 무빙으로 살아남은 제빵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1912년 타이타닉. 빵빵 빵빵하게 정말 맛있는 빵을 위해 빵빵 빵빵하게 나의 인생을 거는 거야. 제빵장님,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죠. 그래 그럼 마무리 좀 부탁한다. 몇 시간 후. 뭐야 뭔데? 세계 최대의 여객선인 타이타닉이 거대 빙산이랑 충돌해서 침몰이라도 되는 건가 뭐야? 딩동댕 정답! 뭐라는 거야? 정답이라고요. 타이타닉이 거대 빙산이랑 파워슬램을 갈겼습니다. 결과는? 타이타닉이 개박살 났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다에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허허 망했구만 이거. 왜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사실 내가 굽고 싶었던 건 이 썩어 빠진 세상이었단다. 진짜요? 구라지 바보야. 어차피 침몰할 거 승객들이나 구해야겠다. 살려줘! 자 다들 침착하시고 천천히 구명정에 탑승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기세요. 이건 뭐야? 빵. 에? 진짜 이 상황에 구명정에 빵을 실었음. 조그흰, 자네가 이 구명보트 10호의 선장이 되어주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타면 한 명 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다른 사람 태워. 쩌벅. 조그흰 저 인간 어디로 가는 거야? 다들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려간다고? 제빵장님 어디 가세요? 갑판 아래에 도착. 타이타닉의 위상에 걸맞는 준내 비싼 술들. 어차피 죽을 거 이 아름다운 술들을 원 없이 마셔주마. 오 예! 잠시 후 존나 만취. 이 풍지 세상을 만났으니. 제빵장님 오셨습니까? 술 냄새. 저기 바다에 빠진 승객 여러분, 제가 부유물을 던져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얍! 고마워요. 얍! 고마워요. 얍! 뭔데? 마시면서 해야지. 바다에 빠짐. 아이고, 술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면 좆되는데. 2시간 후. 구조대입니다. 전방.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저건 뭐지? 제가 보기에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맨몸으로 탈출한 후 영하 2도의 바닷물에서 2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있는 고주망태의 아저씨로 추측됩니다. 뭐라는 거야? 진짜네. 생존. 어떤 마법을 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찰스 조고인은 고주망태 상태로 영하 2도의 바닷물에서 2시간 동안 헤엄을 치며 구조대를 기다렸고 결국 살아서 구조되었으며 그는 이후 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신 거죠? 술! 끝! 보통 사극을 보다 보면 주막에서 막걸리에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먹고 주모를 불러 얼마가 나왔냐고 물어보면 아휴 그냥 단량만 내슈 라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는데 오늘은 조선 돈의 가치를 알아보자. 아이고, 한 푼 줍쇼. 맨날 한 푼만 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쯤입니까? 현대의 가치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습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폐의 역할을 맡은 건 쌀이잖아요. 그런데 정근대의 질소비료와 품종개량까지 거치면서 풀도핑한 현대의 쌀의 가치와는 또 크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얼마쯤 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죠. 조선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서 갤럭시 S25 보여주면서 가치를 환산해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푼이 얼마냐고요.
대충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이것도 대략적으로 잡은 거니까 흰자위 띄우고 개발작하면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박씨 님 말이 맞음. 그럼 한 푼으로 뭘 살 수 있나요? 뭐 종이 한 장 정도? 종이 한 장에 500원에서 1000원이라고? 사람을 무슨 호구로 보시나. 방금 내 말은 엉덩이로 들으셨군요. 이때의 종이는 주로 한지고 품질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상류층에서 사용될 정도로 귀한 물건입니다. 현대처럼 공장에서 찍어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듯 가치는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거니 더 이상의 태클은 노노해요. 오케이 이해함. 국밥 한 그릇에 보통 5푼 정도 하니까 2,500원에서 5,000원 사이쯤? 어? 내가 본 사극에서는 주모가 국밥 한 그릇에 단양 달라고 하던데 5푼이라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인 푼이 있고요. 그 다음 단위로는 10푼, 즉 1전이 있습니다. 다행이다. 뭐가요? 영국에서 예전에 사용한 파운드 스털링화를 보면 돈의 단위가 10진법 체계가 아니었잖아요. 혹시 조선도 그런 거였으면 머리 아플 뻔? 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단위가 올라갈수록 진법이 바뀌는 거였지만 이건 또 뭔 소리래? 12페니는 1쉴링, 20쉴링은 1파운드. 그럼 영국에서는 돈의 단위가 12진법, 20진법, 10진법 이렇다고요? 얍, 그것도 1970년대까지 그럴 예정임.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화폐의 진법이 1갈레온은 17시클, 1시클은 29크넛 이렇게 개판난 이유가 이거임. 지금 조선의 돈 단위인 푼, 전, 양 이야기 중에 뜬금없이 영국의 돈 단위를 이야기하길래 주제 벗어나지 말라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존나 웃기네. 아 이건 인정. 리얼. 자 일단 원래 주제인 조선으로 돌아갑시다. 오케이 10푼은 1전이지요. 보통 1전이면 하층민들의 하루 이틀 정도의 밥값으로 보면 편합니다. 홍이. 그 다음으로는 10전, 즉 한양이죠. 양이 의외로 가치가 꽤 높네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주로 푼이나 전 단위로 사용했고 양은 대표적으로 고액 거래에나 쓰이던 높은 단위의 돈이니까요. 양은 거사이나 고위 관료들 또는 천석군, 만석군처럼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나 자주 쓰던 단위예요. 일반 서민이 양 단위의 돈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그건 당장 조사에 들어가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가치는 한 양에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쯤? 그러면 내가 본 사극에서 국밥 말아먹고 막걸리 한 병 마시는데 단양 달라고 한 주모는 밥값으로 50만원을 요구한 거야? 그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사극 제작진들이 화폐 단위 조사를 안 했다. 두 번째, 사실 그 주막은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이었다. 3스타 미슐랭 국밥에 로얄 샬롯 한 병 깐 거였네. 17세기 조선이면 5양에서 20양 정도면 노비 하나도 살 수 있고 한양 4대 문안 기와집 한 채가 150양 정도인데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하나가 단양? 국밥 좀만 팔면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상이 납시겠구만. 허생전 알아요? 허생전? 아 알죠. 돈 한 푼도 없는 허생이 낡아 빠진 망간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두루마기 있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변씨한테 찾아가서 나 장사 미천이 없는데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만냥만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미친. 처음 본 사람한테 7억쯤 빌려달라고 한 거였음?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야 허생 이거 완전 미친놈이었네. 예전에 만냥이라고 해서 뭐 좀 많이 빌려주네 싶었는데 7억을 빌린 거였냐? 끝! 내 몸은 너희들에게 사용되더라도 나의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야동에나 나올 법한 대사와 비슷한 휴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로부터 소련을 지킨 전쟁 영웅 게오르기 주코프.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수동무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보드카. 보드카요? 그렇죠. 보드카 한 잔 마시면 뜨끈하게 몸에서 열도 나고 추위도 잊을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원수동무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 별로입니다. 보드카. 잉? 보드카. 원수동무 혹시 피카츄는 피카피카 거리는 것처럼 원수동무의 이름이 보드카라서 보드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까? 원수동무의 이름이 뭡니까? 보드카. 아니 게오르기 주코프. 뭐야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보드카로 해결이 가능하지. 그렇긴 하죠. 원수동무 야전 병원에서 쓸 소독제가 부족합니다. 나 이거 예측 가능함. 보드카. 마취제도 부족합니다. 보드카. 원수동무 날이 너무 추워서 탱크 연료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보드카. 비행기 연료가 부족합니다. 보드카. 보드카 도수가 존나 높아서 진짜로 썼다. 원수동무 인민들에게 포상을 줘야 하는데 우리 돈이 쓰레기라서 다른 걸 달랍니다. 보드카. 원수동무 낙지놈들이 뽕을 꽂고 돌격해옵니다. 우린 보드카를 꽂고 돌격해라.
보드카야말로 마법의 군수 보급품이구만. 비행기 연료, 탱크 부동액, 상처 소독액, 기구 소독제, 화폐, 사기 증진용 물약 등등 쩌는구만. 보드카. 역시 위대한 원수동무. 우리 원수동무는 물 대신 보드카 만드시겠죠? 키야! 역시 우리 원수동무. 그 높은 도수의 보드카를 원샷을 때려버리시네. 그건 무슨 보드카입니까? 콜라인데? 예? 그렇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로부터 소련을 지킨 전쟁 영웅 게오르기 주코프는 콜라를 준내 좋아했는데 어째서 사회주의 소련인 게오르기 주코프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검고 달콤한 콜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좋아, 베를린 승전국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다같이 독일 땅의 처우를 결정해봅시다. 자본주의의 미국놈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그 즉시 소련 보드카 펀치를 관자놀이에 박아주마. 그 게오르그씨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 한잔 하시죠. 이게 대체 뭐야? 검은 보드카인가? 요즘은 보드카도 PC하게 가는 건가? 이게 바로 요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내가 무슨 어린 동무인 줄 아는 거요? 지금 당장 이 사악한 자본주의 검은 단물 따위는 치우고 보드카나 한 잔 주시오. 내온 정성을 봐서라도 딱 한 잔만 하시죠. 에헤이 그 참. 딱 한 잔만이요. 보드카에 절여진 나의 혀를 달콤하고 강렬한 탄산이 감싸 안아주고 알싸하기까지 한 시원한 목 넘김으로 깔끔한 뒷맛을 마무리해준다. 지금까지 내가 마셔왔던 모든 음료를 부정당하는 듯한 이 맛은 대체 어떻습니까? 아, 아름다워. 안돼. 이런 자본주의의 맛에 길들여져 버렸다가는 정신은 사회주의인데 몸은 자본주의가 되어버렸. 참아야 해. 한 잔 더? 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원수동무, 우리 한잔 하시죠? 어허, 자네도 이 콜라를 마셔보게. 이거 한 번 마시는 순간 천사들의 빵빠레 사운드를 귀 바로 앞에서 직관하며 들을 수 있다네. 에? 그게 뭔? 일단 마셔봐. 존맛. 그치? 이 좋은 걸 우리들만 누릴 수는 없지. 스탈린 서기장께도 이 아름다운 찬사를 누리게 해드려야겠군. 스탈린. 자, 스탈린 서기장. 이게 그 아메리카 미국 놈들이 만든 음료인데 한번 추라해 해보시죠. 정색. 소련의 수뇌부라는 놈이 제일 주의해야 하는 미국 놈들이 만든 대표 음료를 마셔? 그거 당장 압수야. 1위네. 자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네. 첫 번째, 그냥 하던 대로 보드카를 마시면서 산다. 두 번째, 콜라를 빨고 굴락으로 들어가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여생을 보낸다. 콜라 압수. 그래, 나 사나이 게오르기 주코프. 고작 그런 검은 단물 하나 못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나? 콜라 따위는 금방 끊을 수 있어. 4분 30초 후. 콜라! 콜라가 좋아! 원수동무, 스탈린 서기장 몰래 마시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스탈린 서기장이 무슨 사우론도 아니고 천리 안 켜서 다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장 콜라가 좋아. 그게 아니라 콜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야? 요즘 미국이랑 사이도 점점 안 좋아져서 콜라 자체를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며칠 후 미국 정보부. 나 여보세요, 미국 정보부입니다. 나 게오르기 주코프일세. 아? 무슨 날인가? 게오르기 주코프한테 직통으로 전화 왔는데요. 게오르기 주코프? 그 소련의 전쟁 영웅한테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들 긴장하고 전화 계속 해보게. 반갑습니다, 게오르기 주코프. 무슨 일로 이렇게 직통 전화를 주신 겁니까? 콜라 좀. 콜라? 콜라 좀 줘. 어우야, 예전에 맛본 검고 굵은 병나발의 맛을 잊지 못하고 미국인에게 한 번만 달라고 부탁한다니 이게 야동이지. 콜라가 먹고 싶네. 그런데 스탈린 서기장께서 콜라를 금지하셨거든. 그러니 와인이나 보드카처럼 보이도록 콜라를 위장시켜서 보드카병에 담아 몰래 보내주시오. 그런데 전에 듣기로는 스탈린도 배를 원료로 해서 콜라에만 먹는 탄산 음료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안 드시나요? 그건 당신네들 콜라에 비하면 쓰레기일세. 어쨌든 콜라를 줄 수 있겠나? 오케이. 언젠가 정치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보내주겠다고 해.
납! 못해드릴 것도 없죠. 그런데 그냥 보내드렸다가는 걸리는 즉시님은 굴라그에 들어가서 합의도 못 보고 매장당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콜라 공장에 직접 부탁해서 콜라색을 투명하게 바꾼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오, 서비스 죽이는군. 그럼 이만 끊겠네. 납 좋은 하루 되세요. 별 희한한 요구를 다 보겠네. 50박스 정도 보내주자. 야호! 그렇게 게오르기 주코프는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까지 스탈린 몰래 콜라를 마시며 지냈다고 한다. 몰래 마시니까 더 맛있네. 여러분들은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는가? 무제한 뷔페, 데이터 무제한 등등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뒤틀린 창의력으로 빈틈을 찾아 이용하는 게이머들에게 무제한이라는 선택을 주게 된다면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무제한을 찰지게 사용한 게이머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워해머라는 보드게임 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패치를 추가했습니다. 뭐임? 데스 스트라이크라는 미사일을 추가하였습니다. 핵미사일입니다. 그것도 무려 사거리가 무제한이라고요? 뭐야, 그 존나 야한 유비를 발견한 음탕한 눈빛들은. 방금 무제한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한 없어요. 시? 내가 뭐를 놓쳤나? 에이, 뭐 맵 끝까지 쏘는 핵미사일 추가한 것 가지고 뭔 일이라도 생기겠어? 잠시 후. 이거 조금만 화력을 보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미사일 몇 발이 부족하네. 옆자리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 뭔가요 그 야한 눈빛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의 그 굵고 아름다운 막대기를 저에게 쏴주실 수 있나요? 미친 진짜 변태 새끼였군. 지금 당장 경찰서에 콜렉트콜을 갈길 테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으세요. 뭐라는 거예요, 씨발. 그쪽 데스 스트라이크 좀 이쪽에 쏴달라고요. 에? 전 다른 테이블인데요. 그래서요? 데스 스트라이크의 사거리는 무제한이잖아요. 얼크. 잠시만. 잠시 후. 허허, 시작하자마자 이기는 전술을 보여주지. 왜?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워해머 보드게임 하고 있지? 응, 완전 개바르는 중. 미사일도 남아 돌아서 이것만 있어도 세계 정복도 가능할걸? 그러면 내 적군한테 다 발사해줘. 뭐? 미친놈아, 거긴 런던이고 여긴 캘리포니아인데. 무제한. 존나 발사.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어. 잠시 후. 오케이, 거의 다 이기고 있군. 네, 여보세요. 나마스테. 저는 다른 나라 다른 매장에서 워해머를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친선전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플레이하는 중인데 매장이 문 닫을 시간이라고 해서 플레이를 멈춰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마침 데스 스트라이크를 50발을 준비했어요. 당신 테이블에 50발을 모조리 투하하겠어요. 야이 개. 시바시네 시바 타임입니다, 이 시바 새끼야. 굿럭. 의문의 사내가 보낸 미사일 폭격으로 패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롤로 설명을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롤을 하는 도중에 영혼의 한타가 열렸는데, 옆나라 스페인에서 사는 다니엘 세사르 마르빈 브릴 곤잘레스 도밍고 씨가 심심해서 날린 말레풀테 미즈리얼의 궁극기로 여러분 팀을 펜타킬로 쓸어버려 그 즉시 상대팀이 넥서스까지 날려버린 것이다. 이런 씨발, 애초에 이게 왜 가능한 거임? 이 게임의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워해머 게임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공간에서 리얼타임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설정입니다. 고로 사거리가 무제한이라면 충분히 발사가 가능한 거죠. 하하, 씨발. 그렇게 이웃집 할머니도 깜짝 놀라 군침을 흘릴 전륜한 파괴력을 가진 우리의 데스 스트라이크 미사일은 무제한 스펙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꼬무룩.